다음은 램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고 램의 종류인 SRAM, DRAM, 고성능 DRAM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램은 읽고 쓰기가 가능한 랜덤 액세스 메모리를 말합니다. 휘발성 메모리이고 주로 메인 메모리 그리고 임시 저장 장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램의 유형에는 스태틱 램인 SRAM, 다이나믹 램인 DRAM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먼저 SRAM은 스태틱 램으로 유진 값을 플립플랍을 사용해서 저장하는 것입니다. 전력이 공급되는 동안 저장된 값은 계속 유지하게 되고 전력이 중단되면 저장된 데이터 값이 훼손되게 됩니다. SRAM의 특성은 누설 전류가 없어서 재충전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복잡해서 비트당 필요 면적이 커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집적도가 떨어집니다. 비용이 비싸지만은 접근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SRAM은 주로 캐시 메모리에 사용됩니다. 우측에 있는 회로가 SRAM 회로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그리면은 이와 같이 인버터 두 개가 서로 상위 인버터의 출력이 하위 인버터의 입력으로, 하위 인버터의 출력이 상위 인버터의 입력으로 이와 같이 루프를 형성하면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회로로 만들면은 이와 같이 표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인버터, 이 부분이 인버터가 되겠습니다. 두 개의 인버터가 서로 이렇게 꽁지를 물고 물리는 형태로 구성되어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겠습니다. SRAM의 내부 구조를 보면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1024 곱하기 4비트짜리 SRAM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스토리지, 즉 메모리 셀들이 있고 하단 좌측에 로우 어드레스와 칼럼 어드레스가 있습니다. 로우 어드레스는 먼저 칼럼 어드레스는 4비트가 있고 로우 어드레스는 6비트가 있습니다. 1024 이것만 4비트는 니블이라고 하죠. 니블이 1024가 되기 때문에 어드레스는 10개시면 충분합니다. 마찬가지로 CS와 라이트 이네블에 제어 신호가 있고 데이터, 입출력 데이터는 이 부분을 통해서 4비트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되겠습니다. 즉 라이트 할 때는 입력되고 리드 할 경우는 데이터가 외부로 출력되게 되겠습니다. 이 로우 어드레스 디코더는 2차원적으로 배열된 어레이에 로우를 선택하게 되고 이 센서 앰프에서는 이 나오는 데이터 중에 일부를 센싱해서 버퍼링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D램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D램은 다이나믹 램으로 캐패시터의 전화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충전된 전화량으로 논리 레벨 0 또는 2를 결정하게 됩니다. D램의 특성은 충전된 전화의 누설이 되겠습니다. 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도 재충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전화가 누설되기 때문에 데이터 값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충전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D램인 경우는 재충전 회로와 재충전 시간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여지는 그림이 D램의 메모리 셀 구조가 되겠습니다. 즉 데이터가 여기 있는 캐패시터에 데이터가 저장되게 되고 이 경로를 이 패스 트랜지스터, 즉 트랜지스터를 사용해서 이게 모스 트랜지스터인데 이 트랜지스터를 사용해서 패스를 열었다 닫다 하게 되겠습니다. 즉 이 메모리 셀을 선택하는 트랜지스터가 되고 이 트랜지스터에는 어드레스가 불려 있습니다. 즉 어드레스가 지정되면은 데이터를 쓰거나 읽는 데이터를 밖으로 꺼내는, 즉 센싱하는 이런 식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D램의 특성은 구조가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비트당 필요 면적이 매우 작아서 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집적도가 향상되면은 메모리 공간을 크게 가져갈 수가 있고 메모리 공간이 커지면은 어드레스 라인이 증가하고 어드레스 라인이 증가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반도체 패키지의 입출력 핀의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입출력 핀이 증가하면 당연히 패키지 크기도 커지겠죠. 따라서 큰 패키지를 사용하는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면 제품의 크기도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드레스 버스의 증가를 어드레스 다중화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즉 어드레스 다중화를 통해서, 즉 어드레스 멀티플렉싱을 통해서 어드레스 핀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어드레스에 들어가는 어드레스 유형을
라스나 카스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라스는 로우 어드레스 스트로브, 즉 어드레스 버스에 있는 어드레스가 로우 어드레스에 해당한다는 것을 표시하게 되고, 카스라는 지워 신호가 활성화되면은 현재 어드레스 버스에 있는 어드레스가 칼럼 어드레스라는 것을 표시해 주게 됩니다. D램은 비용이 싸고 하지만은 접근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D램은 주로 메인 메모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D램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이 그림은 D램의 내부 구조를 간략적으로 표시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SRAM과 마찬가지로 D램 셀이 우측 상단에 이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레스가 로우 어드레스와 컬럼 어드레스로 나뉘어져서 들어오게 되고, 들어오는 어드레스가 레지스터를 사용해서 저장되게 되겠습니다. 로우 어드레스는 로우 어드레스 디코더를 사용해서 메모리 셀에 로우를 결정하게 되고, 컬럼 어드레스를 통해서 컬럼 어드레스 저장된 컬럼 어드레스는 컬럼 디코더를 통해서 데이터를 선정해서 바깥으로 출력하든지 들어오는 데이터를 입력해서 라이트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존에 있는 SRAM과 차이점은 이 컨트롤 시그널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D램은 SRAM에 비해서 용량이 크기 때문에 어드레스를 멀티플렉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어드레스 버스를 시간에 따라서 어드레스가 있으면 시간에 따라서 어느 경우에는 컬럼 어드레스를, 어떤 경우에는 로우 어드레스를, 이와 같이 시간에 따라서 어드레스를 두 가지 정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어드레스에 실린 어드레스가 로우 어드레스인지 컬럼 어드레스인지를 알려주는 컨트롤 시그널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컬럼 어드레스인 경우에는 컬럼 어드레스 스트로브가 액티베이션 되고, 액티브 로우이기 때문에 로우로 떨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드레스 버스에 로우 어드레스가 실려 있는 경우에는 로우 어드레스 스트로브가 액티베이션 됩니다. 즉, 액티브 로우가 되니까 이때 어드레스 버스에 로우 어드레스가 실려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드 라이트 시그널이랄지 아웃풋 이네블 시그널은 SRAM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D램의 특이한 점은 이 상단에 있는, 좌측 상단에 있는 리프레시 컨트롤러와 리프레시 카운터가 되겠습니다. D램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장한 데이터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잃어버리기 전에 다시 원 데이터로 복귀시켜주는 리프레시 회로가 이와 같이 내장되어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D램의 리드 타이밍과 라이트 타이밍을 보여주는 타이밍 차트가 되겠습니다. 어드레스는 이와 같이 로우 어드레스가 먼저 오고 컬럼 어드레스가 나중에 오고, 이거와 마찬가지로 라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로우 어드레스와 컬럼 어드레스가 동일한 어드레스 버스 하나를 공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상에 로우 어드레스가 어드레스 버스에 실려 있는 경우에는 로우 어드레스 스트로브 시그널이 액티브로, 즉 로우로 떨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드레스 버스에 컬럼 어드레스가 이렇게 실려 있는 경우에는 컬럼 어드레스 스트로브가 이렇게 떨어져서 어드레스 버스에 들어있는 어드레스가 컬럼 어드레스임을 표시하게 됩니다. 리드 타이밍이기 때문에 리드 오퍼레이션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리드 오퍼레이션은 바이 스테이트 시그널이기 때문에 하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기가 좀 힘들지만 이것은 하이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이라는 얘기는 리더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가 흘러나온 시점에서 아웃풋 이네이블이 액티브 로우가 됩니다. 이 구간에서 실제로 데이터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흘러나온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이네이블이 하이인 상태, 즉 인액티브 상태에서는 데이터 아웃풋이 하이 임피던스 상태가 되겠습니다. 끊어진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다음은 라이트 타이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드레스 버스에 로우 어드레스와 컬럼 어드레스가 시간 간격을 두고 나타나게 됩니다. 로우 어드레스가 어드레스 버스에 있는 경우에는 라스가 액티베이션 되고, 어드레스 버스에 컬럼 어드레스가 실려 있는 경우에는 카스 신호가 액티베이션 됩니다. 이 경우에는 아웃풋 이네이블은 하이가 돼서 데이터가 흘러나오는 것을 막게 됩니다. 그리고
리드 라이트 시그널, 이것은 실제로는 이와 같이 표현되어야 되겠죠. 이 리드 라이트 바이스테이트 시그널이 로우로 떨어져서 이 데이터를 라이트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라이트할 데이터가 이 데이터가 되고, 라이트하는 시점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라이트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적당한 시기에 이 라이트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D램의 리드 타임과 라이트 타이밍은 이 라스와 카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다중화해서 사용한다는 점,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능 D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성능 D램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이와 같이 4개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SD램, 싱크로너스 D램 또는 더블 데이터 레이트 D램, RD램, 램버스 D램, 그 다음에 캐시 D램, 이렇게 4가지를 차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D램은 메모리 액세스가 외부 클럭에 동기화된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블럭이 큰 경우에 큰 데이터 블럭 전송에 적합하고요. SD램의 특성은 버스트 모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첫 번째 메모리 액세스 이후에 어드레스 셋업 시간과 행 열라인의 프리차지 시간을 전략할 수 있어서 빠른 데이터 리드 라이트가 가능합니다. 구조적으로는 멀티뱅크 구조로 되어 있어서 2개 또는 4개 뱅크로 분리되어 있어서 칩 내부에서 병렬 처리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모두 레지스터를 사용해서 SD램을 특정 용도로 특화시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버스트 타입이랄지 버스트 모드에서의 길이, 그 다음에 카스 시그널의 레이턴시들을 직접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SD램의 내부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기존 D램과 마찬가지로 메모리 셀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뱅크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뱅크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습니다. 4뱅크 SD램 구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각각에 대해서는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로어드스 디코더 있고 센스 앰프가 있습니다. 칼럼 모드스 디코더는 상단에 표시되어 있고요. 또 이와 같이 별개의 뱅크가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레스 버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락을 사용하기 때문에 클락 신호를 제어하는 클락 버퍼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SD램에서 사용하는 커맨드들을 해석하는 커맨드 디코더가 있는데, 이 커맨드는 실제로 어드레스와 이 카스 라스 신호의 조합으로 커맨드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 있는 DQM은 데이터 마스크인데요. 흘러나온 데이터를 일부 제한을 시킬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SD램의 외부 제어 신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어 신호는 클럭의 라이징 엣지에 동기돼서 출력되고요. 데이터 마스크는 데이터 입출력을 제한하는 컨트롤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앞에 있는 회로의 SD램 제어 신호를 살펴보면 어드레스 인풋하고 클락 인풋, 그 다음에 칩 셀렉트, 로우 어드레스 스트로브, 컬럼 어드레스 스트로브, 그 다음에 라이트 이네블, 그 다음에 DQ0부터 DQ7, 즉 데이터 버스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데이터 마스크 컨트롤 시그널이 있게 되겠습니다. SD램의 명령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D램은 명령어를 사용해서 동작을 제어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SD램의 명령어는 제어 신호와 어드레스 라인을 사용해서 명령어를 전달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SD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명령어가 리드 명령어, 라이트 명령어, 그 다음에 다시 그 메모리를 리드하기 위한 프리차지, 그 다음에 프레시 모드, 그 다음에 모두 레지스터를 설정하는 이런 커맨드들이 가능하고, 각각의 커맨드들은 이와 같이 칩 셀렉트와 라스카스 시그널, 라이트 이네블, 뱅크 셀렉션 신호, 어드레스 일부를 사용해서 커맨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즉, 이 신호를 조합을 사용해서 이러한 커맨드를 입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SD램의 입기 타이밍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리드 커맨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읽어내는 버스트 모드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추얼 랭스가 4이고, 즉 데이터가 4개 나오고 카스 레이턴시가 2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레이턴시가 2인 경우에 SDRAM의 읽기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DDR SDRAM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DDR SDRAM은 SDRAM을 개선한 것이 되겠습니다. SDRAM이 싱글 데이터 레이트 SDRAM인 것에 비해서 DDR SDRAM인 경우는 더블 데이터 레이트이 가능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SDRAM 같은 경우, 일반 SDRAM 같은 경우는 클럭당 한 호드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에 비해서 DDR SDRAM인 경우에는 클럭당 데이터를 2번 전송하게 됩니다. 즉 SDRAM은 라이징 엣지만을 사용하는데 DDR SDRAM은 라이징 엣지와 폴링 엣지 모두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클럭당 데이터를 2번 전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DDR SDRAM인 경우에는 로우 데스크 컬러먼트가 주어졌을 때 한 사이클에 대해서 데이터가 2번 나오게 됩니다. 즉 라이징 엣지와 폴링 엣지 모두를 사용해서 데이터가 2번 나오게 됩니다. DDR SDRAM의 클래스를 보면은 DDR1인 경우에는 4뱅크를 사용하는 4비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2비트를 사용해서 뱅크 어드레스를 즉 선일출 버퍼를 사용해서 4비트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DDR266, DDR333, DDR400에 따라서 동작 주파수가 133MHz, 166MHz, 200MHz로 나누게 됩니다. DDR2는 뱅크가 8개이고 3비트 뱅크 어드레스를 사용해서 뱅크를 식별하게 됩니다. 선인출 버퍼를 8비트로 확장한 모델이고요. DDR2 400, 533, 667, 800 이 모델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동작 주파수가 200MHz, 266, 333MHz, 그다음에 400MHz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DDR3에서는 대역폭과 외부 버스 레이트를 2배로 향상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DDR3는 800, 1066, 1333, 1600 등 DDR1과 2보다는 훨씬 높은 동작 주파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DDR4는 동작 전압이 1.2V 이하이면서 데이터 전송 레이트이 2GB/s, 그다음에 동작 회로가 동작 주파수가 2기가 대역이 되겠습니다. DDR3보다는 파워 컨섬션도, 파워 소비 전력도 더 작습니다. DDR4 4266이 나와 있는데 이 메모리의 동작 주파수는 2기가 대역이나 됩니다. DDR SDRAM 모듈을 살펴보면은 이와 같이 DDR2를 사용한 400, 533, 667, 800, 그 다음에 1066으로 이름 지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메모리 클락과 사이클 타임, 아이오 버스 클락과 데이터 레이트 표시되어 있고요. 모듈 네임이 이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최대 데이터 전송 레이트도 이와 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보통은 이 모듈 네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PC2의 3200 같은 경우에는 피크 전송 속도가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듈 네임의 이 숫자는 거의 이 전송 속도에 맞춰서 설정된 값들입니다. 4200은 3200MB/s, 4200은 4266, 5300, 5333, 6400, 8500 이와 같이 모듈 네임은 최대의 전송 속도에 맞춰서 붙여져 있습니다. 다음은 RDRAM입니다. RDRAM은 램버스 DRAM으로 램버스사에서 개발하고 인텔에서 펜티엄과 이테니엄 프로세서에서 사용한 DRAM 구조가 되겠습니다. 컨트롤러 하나당 320개의 RDRAM을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DRAM과 경쟁관계에 있고요. 구조는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즉 버스를 데이터 버스와 컨트롤 버스, 그 다음에 레퍼런스 볼테이지와 VDD 그라운드가 있고요. 이와 같이 컨트롤러 하나에 RDRAM이 여러 개 붙는 형태로 메모리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RDRAM은 비동기 블록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처음 480나노섹 액세스 후에는 1.6GBps의 전송 속도를 낼 수가 있으며 클럭당 2번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제어 버스로는 RC 8bit짜리 RC 버스를 사용하는데 이 RC 버스는 어드레스와 제어 신호용 버스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라스랄지, 카스랄지, 리드라이트 시그널 또는 칩 이네블 시그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RDRAM 사양을 보여주는 표가 되겠습니다. PC 600, 700, 800부터 램 3200부터 6400까지 있습니다. 버스 폭은 16비트와 32비트 버전이 있고요. 채널은 램 같은 경우는 듀얼 채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락 레이트는 최소 266MHz에서 최대 800MHz까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밴드위스는 1기가 또는 6.4기가 바이트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CDRAM입니다. CDRAM은 캐시 D램으로 미쯔비시에서 개발한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이 CDRAM은 일반 D램에 SRAM 캐시를 추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즉 SRAM과 D램의 기능을 장점을 따서 만든 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RAM 캐시의 용도는 64비트 라인들로 구성된 실제 캐시로 사용되고 이미 억세스하는 경우는 효과적입니다. 데이터 블록을 직렬력 억세스하기 위한 버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 예로는 비트맵 스크린을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D램에서 SRAM 버퍼로 선 인출하는 즉 꺼내온 후에 다음 데이터 억세스는 SRAM에서 액세스하면 됩니다. 즉 데이터를 억세스할 때 SRAM을 먼저 억세스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